예, 안녕하세요. 퀀텀입니다. 예, 듀얼 모멘텀 시뮬레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투자하는 듀얼 모멘텀. 우선 다른 듀얼 모멘텀과 차이점은 상대 모멘텀을 지수평활법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를 고려해서 헤지펀드형 ETF인 비타를 추가했다. 이런 거가 있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과 주식이 같이 깨져요. 그래서 채권 주식이 같이 깨질 때 이런 헤지펀드형이 좀 각광을 받거든요. 그럴 때도 헤지펀드형은 절대 수익을 추가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암흑기에 좀 버틸 수 있게 추가했고요. 그걸 같이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얼 모멘텀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듀얼 모멘텀, 듀얼 두 개죠. 두 개를 합친 게 듀얼 모멘텀입니다. 첫째, 절대 모멘텀. 둘째, 상대 모멘텀. 이렇게 합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절대 모멘텀은 오를 때 투자하고 빠질 때 그냥 현금 갖고 있자. 이거고 상대 모멘텀은 잘 달리는 말에 투자하자. 이거 간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코스피, 유럽 이렇게 있는데 12개월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어 12개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S&P가 플러스 10%, 코스피는 뭐 코스피 맨날 약하니까 플러스 한 2% 줄게요. 유럽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 뭐 누가 봐도 S&P가 높죠. 얘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상대 모멘텀인 거고. 근데 절대 모멘텀은 뭐냐? S&P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럽이 마이너스 뭐 8%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 S&P 높잖아요. 아니 뭐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딴 거 대비해서 더 높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그럼 얘를 투자할 거냐? 안 한다. 상대 모멘텀만 가지면 해야 되는데 절대 모멘텀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면 안 해. 수익 투자 안 해. 그냥 현금 갖고 있어요. 현금. 이게 절대 모멘텀이냐 이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게 오를 때는 골라서 투자하고 빠질 때는 현금 갖고 있다. 이 개념이 듀얼 모멘텀입니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니버스를 이렇게 선정했고요. 스파이는 S&P 500, QQQ, 나스닥 100, 팩터는 SPHD, 저변동 고배당. 이게 작년에 좀 괜찮았어요. 잘 버텼어요. 그리고 IVW 성장주.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주식들 ETF죠. 대체는 뭐 VNQ 리츠고, 비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롱숏. 그 다음에 IAU 금, PDBC. 이거 DBC로 하면 안 되고 PDBC로 해야 돼요. PDBC 원자재. 채권은 빌 초단기체, SHV 단기체, TLT 장기체. 뭐 이렇게 해서 유니버스 한 10개 정도 해서 했거든요. 이 선정 이유도 좀 이렇게 이게 시뮬레이션 할 때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또 전략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 운용할 때 그런 걸 항상 고려하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알고 사전 지식을 알고 하면은 과치적화가 돼서 실전에는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좀 선정 이유도 잘 설계할 때 중요한데 QQQ IVW는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나스닥 뭐 이런 게 잘 가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S&P 쳐다도 안 봐요. 나스닥만 열광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이럴 때 같이 오르는 게 뭐 성장주 이게 IVW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상승기 때 같이 따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탈, PDBC 이런 거는 하락기 때 하락 방어뿐 아니라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는 플러스 때 플러스 시기 얘는 마이너스 시기 이런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걸 해서 생각한 거고요. 빌은 뭐 초단기체 이렇게 해서 단기 캐리 효과 갖고 갈 때
요즘 같은 경우는 RP 뭐 이런 초단기채도 금리가 3%가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쿠폰만 이자만 해도 꽤 괜찮죠. 그래서 선정했고요. 이 백테스팅 기간, 어이구 죄송합니다. 백테스팅 기간은 15년, 10년, 2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최근 2년은 중요한 게 뭐 시뮬레이션 할 때 보통 최근 2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최근 전략 성과도 중요하게 꼼꼼히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략 헤지펀드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전략을 여러 개 깔아놔요. 이런 뭐 연구원들이 막 연구하고 운용력들이 막 운영하고 전략 1, 전략 2, 전략 3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얘가 수익 좋고 얘네도 가지고 모멘텀 하는 거야. 얘가 잘하는데 야 가자 너야. 그래서 얘한테 비중 많이 실어주고 운용력도 뭐 잘하면은 뭐 프랍 이런 데는 잘하면은 걔네한테 돈 더 주는 거고 못하는 애는 너 좀 쉬어 달리는 말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건데 최근에 누가 더 성과가 좋았나 이런 거 잘 보기 위해 최근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 한번 2년을 한 거고요. 절대 모멘텀 조건은 S&P 500으로 이 S&P 빠지면 그냥 빼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기간 수익률은 여러 기간으로 뭐 1, 3, 6, 12개월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sset to Hold 이거는 상대 모멘텀 결과 3개만 보유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월마다 리벨 월마다 리벨은 제가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런 절대 듀얼 모멘텀 이런 거나 이런 거에서 월 리벨이 좀 성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와 좀 별개로 뭐 ETF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뭐 재무 지표, 뭐 퍼, EPS 성장률 이런 거 해서 종목 선정해서 뭐 ETF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월리벨보다는 분기, 반기 이 정도 리벨이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경험적인 통박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중치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1, 3, 6, 9, 12개월 가중치 뭐 1개월 40 최근에 더 지수평활법이 최근에 가중치를 더 많이 주죠. 12개월은 10%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나와요. 이게 S&P고 이게 듀얼 모멘텀인데 뭐야 별론데?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S의 파란색만 보면 꾸준히 이렇게 짜고 우상향하는 게 있고 S&P가 변동성이 막 심해요. 이렇게 삐걱삐걱 되죠.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22년 이럴 때 사람들이 못 버텨서 이게 거의 사람 손실이 이때가 마이너스 막 10% 이상은 다 났을 거예요. 대부분 작년에 이럴 때 제대로 못하면은 주식 쳐다도 안 봐. 하기 싫다 막 이럴 텐데 이럴 때 버텨줘요. 이게 듀얼 모멘텀은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 뭐 이 정도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쳐다도 안 보다가 또 한 10년 뒤에 와 이렇게 할 때 또 다시 쳐다봐서 물리고 이런 거 안 좋아요. 편안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노후를 대비해서 편안하게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듀얼 모멘텀은 연평균 10% 정도, S&P 500은 연평균 11% 거의 차이 안 나고 최대 낙폭이 듀얼 모멘텀은 마이너스 11%, S&P는 최대 낙폭이 한 24%까지 나오고 그 다음 뭐 최악의 해 이럴 때 최고의 해구나 여기 최악의 해 이럴 때 듀얼 모멘텀은 마이너스 1% 아니 최악의 해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다. 22년 이럴 때도 마이너스 1% 내로 빠졌다. 이런 거 대단하죠. 이럴 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탈, PDBC 뭐 이런 것들이 좀 버텨준 거죠. 뭐 이런 게 상승하는 다 같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얘가 오를 때 내가 오르고 아니 얘가 오를 때 내가 빠지고
얘가 아니, 하여튼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고 막 이러면서 방어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래,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음, 이거는 위에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까지 한번 고려해서 봐보자. 2007년부터 이렇게 해서 보자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성장 전이어서 얘네는 빼고 진행을 하다가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이게 듀얼 모멘텀이거든요. 성과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빠질 때 살짝 빠졌다 버텨요. 살짝 빠졌다 버티고 이렇게 오를 때 빠지고 버티고 이런 식으로 괜찮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걸 하면 되고요. 금융위기만 봐도 금융위기 때 그냥 투자 안 하고 있어요. 2년간 아 현금 나 현금 짱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최근 2년 성과도 한번 보면 코로나 기간 포함하면 압도적이고 이렇게 전략 모멘텀 효과는 좋았다. 이렇게 코로나 때가 되게 잘 버텼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탈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된 거고 살짝 아쉬운 점과 뭐 좋은 점 이렇게 하면은 BDAL 이런 헤지펀드형 DBMF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껴서 자산 배분할 때 해주면은 하락장 때도 잘 버틸 수 있고 좋고요. 근데 이게 또 보시면은 이게 성과가 안 좋은 게 이럴 때 있어요. 19년도 이럴 때 안 좋거든요. 이게 이럴 때도 19년도에 얘가 듀얼 모멘텀이 좀 기고 있어요. 이럴 때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걸 유니버스에 좀 추가해 주거나 하면은 뭐 이 전략이 약점이 좀 보완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 19년도 이럴 때 왜 빠졌냐, 왜 지수 대비 성과가 안 좋았냐 이런 고려해서 뭐 좀 잘 우상향하는 거나 이제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추가해 줘서 뭐 예를 들면 코인, 그 다음에 뭐 메가캡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메가캡이라는 게 뭐 진짜 라지캡보다 시총 더 큰 애들 이런 것들 한번 더 추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후 운영할 때도 이런 걸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